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벌써 또 시험관 시술 38차네요. 난임가족연합회에 멘토로 활동하신 분이 40차 만에 이제 아이를 갖고 지금은 유가족이신 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분 소식을 듣고 설마 내가 40차까지 해야지 생기려나 이 생각도 잠시 했는데, 역시나 걱정했던 바가, 항상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일어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40차는 안 됐지만 거의 뭐 이번이 38차니까 저는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식을 하니까 뭐 40차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렵긴 합니다. 뭐 38차나 48차나 솔직히 상관없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전 자비로 하고 있잖아요. 자비로 한 것만 지금 5회 했나? 근데 이제 자비로 했는데, 자비로 해서 한 게 냉동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뭐 채취가 안 되거나 수정 실패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좀. 아무튼 남편은 그 노현역에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8월 5일 날 했었고, 보험 그 실비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한 160 들었나? 검사비랑 수술비랑 160 얼마인가? 아무튼 들은 것 같은데, 보험 2개 이제 실비 청구를 하니까 실비랑 뭐 수술비 뭐 아무튼 그런 거 신청하니까 210 정도 나와가지고 병원비는 마이너스 난 건 없고 저는 100%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만 원 더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수술비 부담은 없었고 보험료로 바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 어제 근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제가 세탁기 고장나고 세탁기 이제 교체하면서 베란다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쓴 후로 비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주 전에 비염인 줄 알고 그냥 이비인후과 가서 비염 치료제만 뭐 먹었고, 체온이 높지가 않아서 그냥 비염인가 보다 하고 이비인후과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좀 차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 주말에 이제 양식 조리 기능사 실기 연습을 한다고 학원이 금요일날 끝나고 토일 일이 많았어요. 토요일날 일이 많고 일요일날은 또 계속 6가지 정도 메뉴 30가지를 시험을 보는데 6가지 정도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5분의 1 정도를.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저녁부터 입맛이 없고 시름시름 좀 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리했나 보다 싶었는데 기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에어컨 바람 때문에 지금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어저께 일어났는데 와, 완전 죽겠는 거예요. 약을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약을 먹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샤워를 하고 막 샤워하면서 림프 마사지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 좀 몸이 좀 살 것 같은데 보통은 평상시라면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병원을 눈 뜨자마자 샤워하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일단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차 안에 마스크가 있어서 집에서 7분 거리인데도 그걸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어. 근데 차 안에 다행히도 마스크가 있었어.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근데 이제 체온을 쟀는데 38.6도인 거예요. 거의 39도 가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고열이면. 그래서 38.6도까지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저는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열이니까 내과를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진료실을 가니까 코로나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사 2대를 맞아야 된대. 그래서 엉덩이 주사 2대를 맞고, 또 너무 죽겠길래 링거 처방도 받아서 링거도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열도 떨어졌고. 그래서 어제 이제 계속 체온을
체크했는데 병원 갔다 온 후로 아무튼 체온은 36.5도, 6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체온은 떨어졌고 어제 몸살기가 좀 심했는데 몸살기도 주사 맞고 와서는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 완화가 안 된 거는 기침하고 가래 끄는 거, 콧물 나는 거, 그리고 재채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몸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팠는데 어제에 비하면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다행히도.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심각할 때는 막 코로나로 사람 죽고 이럴 때 심할 때는 코로나면 중간에 중간에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카페 있잖아요. 시험관 관련 카페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 걸려도 다들 채취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아 이식 같은 경우는 너무 고열이면 배아한테 안 좋다고 해서 냉동 이식을 하는 경우는 봤는데 코로나에도 요즘은 다들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본인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잘 아픈 사람이라 사실 기침 좀 나는 거 빼고는 오늘은 그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을 먹고 있고. 근데 내 생각에는 지난주에 아팠던 게 비염이 아니라 코로나 잠복기 뭐 아무튼 코로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비인후과에서도 열이 안 나니까 그냥 비염약하고 알러지약이랑 뭐 항생제 이 정도 처방해 준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어제는 고열이고 코로나여가지고 뭐 다른 주사 처방 2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비인후과 갔을 때부터 좀 낌새가 이상하긴 했는데 코로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 임신되고 착상되고 16차 만에 처음 착상됐을 때가 코로나 걸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아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누가 목구멍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아프진 않고 그냥 감기 좀 걸렸네, 뭐 몸살 감기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통증이 뭐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코로나 때는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긴 가는데 이제 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죠. 아마 보통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열나고 발현된 후로 잠복기 포함해서 뭐 한 2주 안에는 이제 요즘은 종결 된다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아팠기 때문에 아마 그 내과 선생님 말로는 요번 주 안에는 괜찮아질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안 괜찮아지면 그때 금요일쯤에나 5일 약 먹고 금요일쯤에나 이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정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어제 오늘 상태를 봐서는. 또 터널 들어가요. 터널 들어갈 거를 방지해서 제가 조명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터널을 들어가면 아예 새카맣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조명을 설치해 놔서 지금 터널을 들어왔는데도 약간 요 정도로 보입니다. 아니 집에서는 기침이 많이 안 나오더니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니까 에어컨을 꺼야 되나?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마스크 썼는데도. 그리고 마스크에서 새거 냄새 아세요? 저 새거 냄새 싫어하는데 새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기침 나오는 것 같아. 콧물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일단 차에 마스크도 넉넉히 넣어놓고 저는 항상 차에 뒤에 마스크 갖고 다니거든요. 제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없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여유있게 저는 항상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니까 기침이 안 나와. 이 마스크에서 새거 냄새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좀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게 있어갖고 마스크에서 냄새가 났나? 마스크를 벗으니까 오히려 목이 덜 간지럽네. 무슨 상황이지?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초음파 일단 보고 아마 말할 것 같은데 초음파 보고 난포가 보이면 아마 주사 처방이 될 거예요. 5일 동안 약을 먹고 가는 거라서 5일이 아니구나. 5일 동안 클로미펜이랑 프레다랑 레나라를 5일간 먹었고 남은 이틀은 프레다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갖고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 봐서 이제 난포가 보이면 아마도 과배란 주사 처방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가봐야지 아는 거라 가서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뭐 진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하면 진행하고 안 된다 쉬어라 그러면 뭐 쉬어야죠. 뭐 제가 결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저는 항상 하는 편이니까. 왜냐면 저 다니는 병원 단톡방에 멤버들이 거의 저 담당 선생님 반이었거든요. 근데 임신 성공해서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다음 달 출산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임신하신 분들이 그래도 몇 명 돼요. 몇 년 상간에. 이게 뭐 떠도는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임신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또 저 다니는 방 멤버였던 분들이 또 그 임산부 방이 있고 육아 방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야 인연을 서로. 그래서 그분들이 맨날 임신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데 언제쯤 다들 임신해서 그 방으로 다 옮길지. 목표는 그거예요. 저희 방 멤버들이 다 임신해서 이 방을 그냥 인부방으로 바꾸는 게 목표긴 하나 그게 이제 되는 시기가 다 다를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눈으로 보기 전에 잘 안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뒤통수도 많이 맞고 이래서 제가 겪어보거나 제가 보지 않은 이상 잘 안 믿어요. 좀 의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화성인에서 나왔었잖아요. 58세 쌍둥이 출산하신 분. 사실 그분 소식을 저희 방 멤버 언니가 다니는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의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지 그 후기를 볼 수가 있어갖고 회원가입까지 하고 몇 년 전에 봤는데 진짜 이게 실존 인물일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냥 홍보성 아닌가 가상인물 아닌가 좀 사실은 의심을 했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화성인에 나온 거예요. 58세 쌍둥이 출산으로. 근데 지금은 71세신 것 같고 애들은 열 몇 살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요즘 이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저는 가짜일 거라고 생각해서 안 믿었어. 그냥 병원 홍보용 뭐 그런 건갑다 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출연을 한 거예요. 그 한의사 분도 뭐 출연을 잠깐 했더라고요. 뭐 아무튼 사람이 포기만 안 하면 다 자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30대 때 난자 동결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냐면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른 병원 다니신 분들 제가 이제 타로카드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 정도 되면 그냥 폐기하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냉동해도 안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년까지는 냉동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지금 뭐 첫째는 나왔는데 둘째 폐기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둘째 시도를 해봐야 되냐. 그냥 폐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연장을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5년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연장하고 그 이상을 잘 안 해주시나 봐. 자리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분이 냉동해 놓은 걸로 했다 아니면 뭐 방송에서는 냉동한 걸로 이식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폐경이 왔다가 다시 생리를 시작해 갖고 시험관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채취한 걸로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 방송 인터뷰를 보면 시험관 관련된 선생님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난자 채취를 했다, 마지막이었을 거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다시 채취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병원 후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난자를 뭐 30대에 냉동해놨던 거를 58세에 이식한다는 게 그렇게 난자 냉동을 20년까지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난자를 30대 때 얼려놓은 난자를 갖고 했든 뭐 50대에 다시 채취를 해서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 됐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이 뭐 30대 때 배아 냉동을 해놨어도 폐경이니까 포기를 했다면 가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기 안 하고 뭐 다시 생리를 했고.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요, 만약에 자궁 문제면
배아만 있으면 친정 엄마가 약을 써서 이제 대리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아 이식은 사실 배아만 있으면 폐경이 와도 임신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게 핵심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냥 그 부분만 봐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 근데 그 기적이 우리는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생각하고 보통은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기회가 한 3번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아이가 간절한다면 그 기회를 아이 갖는데 쓰면 되죠. 너무 편하게 얘기를 했나?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 좋을 대로. 그렇잖아요. 안 좋은 생각 해봤자 뭐 나한테 득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좋은 생각 했어. 근데 그러다가 진짜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유, 내 팔자련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병원 가서 과배 초음파를 보고 배란 초음파를 보고, 아, 이 마스크가 문제였나 봐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기침이 덜 나와. 그래서 아무튼 배란 초음파를 보고 이제 이번 차수를 38차를 진행할지 말지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고 이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구도가 이렇게 가운데 하면 좋은데 오토바이가 쓰면 이 창문에 그분 얼굴이 찍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살짝 너무 많이 찍히니까 일단 중앙보다는 약간 제가 측면으로 가게 찍겠습니다. 아, 병원 진료 보고 나왔고요. 제가 아까 10시 딱 반쯤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11시 37분입니다. 딱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 가니까 제가 대기 4번째였고 선생님이 시술가고 안 계셨는데, 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이 채취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돼서 진료는 빠르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초음파부터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초음파를 봤는데, 뭐 항상 자궁 상태는 항상 좋다고 하시고, 뭐 난소도 붓거나 혹 생긴 거 없이 깨끗한 상태다. 난포는 지금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가 보이는데, 그동안 보이는 건 항상 2-3개는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잘 안 자라서 그게 문제거지, 애초에 안 보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사 처방을 이제 받기로 했고, 선생님도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일단 3개가 보이지만 아직 작아서 이러다가 또 도태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폴리트로 150씩 격일로 맞기로 했고, 오늘 맞았으니까 화, 목, 토, 월까지 맞고 화요일날 다시 병원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시험 날짜랑 채취는 안 겹칠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 오는 게 16일이고 양식 실기시험이 17일이에요. 근데 병원 온 다음날 바로 채취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무리 빠르게 잘한다고 해도 보통 병원 간날 난포 터치는 주사를 맞으면 보통은 18일날 정도, 아니 바로 한다고 해서 18일 채치기 때문에 양식 시험날이랑 겹칠까봐 걱정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인데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근데 괜히 남한테 피해줄까봐 저 채취해도 되냐, 그러니까는 본인 컨디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요. 요즘 풍토병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 그 후로는 바이러스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검사하면 다 양성 나올 거라고, 반 이상은. 그래서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대부분 코로나 검사 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 반 이상은 코로나가 나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채취를 못하는 상황은 요즘은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채취하면 마스크 같은 거 쓰잖아요, 산소 마스크. 괜히 좀 남한테 피해 줄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감기 걸렸을 때 내가 남한테 피해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지 않냐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요즘 코로나도 그렇게 심각한 증상들이 없고 감기처럼 오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빨리 회복하시고 채취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채취하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심할 때는 왜 과배란 주사 실컷 썼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리면 취소됐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까지는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좀
아팠는데 주사 맞고 뭐 해열제 먹고 하니까 열이 떨어지니까 또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침만 좀 나오는 것 뿐인데, 아까 제가 마스크 새 거를 딱 뜯어서 쓰고 오니까 계속 기침이 났는데, 오히려 이제 마스크 혹시 몰라서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다른 걸로 갈아 끼니까 기침이 덜 나더라고요. 뭐 화학적 냄새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났나 봐요. 좀 예민한 편이라. 그래서 아무튼 진료 보고 뭐 동의서실에 가서 뭐 시술 그 동의서 쓰고, 그 다음에 주사 받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 처방 받고, 그랬더니 뭐 1시간 딱 걸렸어요. 오늘 좀 제가 간 타이밍에 사람이 없었는데, 저 딱 진료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갑자기 이제 뒤로 이제 환자가 늘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타이밍을 못 맞추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굿 타이밍. 주차장도 널널했고, 선생님도 채취하고 바로 내려오셨고, 대기도 4명이었고, 1시간 내로 약 짓는 것까지 다 클리어 했습니다. 약은 프레다정 하루 2알 먹는 거 프레다정 2알 먹는 거 추가 처방 받았고, 주사는 150씩 격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과별한 초음파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난번 임신돼서 심장 소리까지 들었다 유산된 게 딱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또 되려면 착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